18번 볼게요. 우리 책이 없었었구나. x 세제곱, x 다섯 제곱, 일곱 제곱, 아홉 제곱. 그다음에 1 더하기 x가 2, x가 4, x가 6, x가 8. 지금 이 분자 분모의 구성을 잠깐 보면 항이 5개씩 있습니다. 항이 5개씩 있는데 x의 거듭 제곱들을 더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x가 2개 더 곱해진 거, 2개 더 곱해진 거, 2개 더 곱해진 거 이런 형태고요. 얘는 여기에서부터 2개 더 곱해진 거, 2개 더 곱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얘네들이 5개가 통째로 약분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내가 요 음수지수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요 분모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x제곱의 역수, 4제곱의 역수, 6제곱의 역수, 8제곱의 역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x의 8제곱으로 통분을 합니다. 자, 얘는 x의 8제곱 더하기 1, 8제곱 분의 1. 얘는 x의 8제곱분의 x제곱. 얘는 x의 8제곱분의 x의 4제곱. 얘는 x의 6제곱. 얘는 x의 8제곱분의 8제곱.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통분을 했는데 지금 분모예요. 분모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얘하고 좀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지나 봤더니 하나가 모자라요. 1 x, x제곱의 3제곱, 4제곱의 5제곱. 그러면 이때 분자 분모에 x를 한 번씩 더 곱해요. 전체적으로. 그럼 얘가 x의 9제곱분의 x 더하기 3제곱, 5제곱, 7제곱, 9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분모예요. 분자랑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면 여기에서 분모가 x의 9제곱분의 x, 셋, 5, 7, 9이고요. 분자가 그냥 x, x3, 5, 7, 9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분모의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x의 9제곱을 이렇게 곱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그럼 뭐 남니? 이거 전체가 남는데 이거 전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뭐만 남았냐면 얘만 남았어요. 답은 x의 9제곱. 우리가 요 음수로 나와 있는 형태의 지수를 분수로 바꿔놓고 자연수 지수로 바꿔뒀더니 이렇게 뭐 비슷한 모양새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자랑 유사한 모양을 가져서 약분이 되려면 x를 한 번 더 곱해야 됐다는 거. 근데 요 놈을 풀 때 뭐를 묶어내는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분자나 분모를 묶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분자 분모에 이제 유사성 5개가 있는데 x의 거듭 제곱들이 지수가 2씩 늘어나는 거 5개. 유사성이 나왔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분자나 분모에 있는 친구들을 각각의 항을 동일한 걸로 묶을 거예요. 근데 분모에서 뭘 묶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분자에서 묶으면 돼요. 자, 일단은 차수가 제일 큰 게 얘고요. 차수가 제일 큰 게 얘예요.
요 분자를 차수가 제일 큰 애로 묶어내면 요 뒤에 1이 남겠죠. 분모는 안 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x의 9제곱으로 묶어냅니다. 자, 그 말은 얘랑 얘를 곱해서 x의 7제곱이 나와야 돼.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수끼리에 곱이 되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7 나오도록. 그럼 마이너스 2겠죠. 지수끼리 더해서 5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4제곱. 지수끼리 더해서 3이 나오려면 x의 마이너스 6제곱. 지수끼리 더해서 x의 1제곱 나오려면 x의 마이너스 8제곱이에요. 지금 분자에 있는 거를 최고차항으로 묶었더니 마8, 마6, 마4, 마2, 마1 똑같은 게 나오죠? 이렇게 약분해서 x의 9제곱만 남았구나 라고 답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푼 거예요. 음수지수를 저 분수로 바꿔서 통분해서 계산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둔 다음에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계산하는 것과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다음 20번하고 21번이야. 네, 20번 까먹었구나. 이제 유제 풀 때는 잘하셨는데. 자, 20번. 4제곱근 A, 세제곱근 A, 루트 A. 이게 A의 거듭제곱으로 바뀌어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A가 3개가 있어요. 요 A, 요 A, 요 A. 3개의 A, 각각의 A가 거듭제곱근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A를 보면 첫 번째 A는 4제곱근에만 해당이 되고 두 번째 A는 4제곱근 밑에 3제곱근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A는 4제곱근에 3제곱근에 루트 A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다 곱할 건데 각각의 거듭제곱근들을 지수 형태로 바꿀게요. 지수 형태로 바꾸면 첫 번째는 A의 4분의 1제곱 지수를 바꾸기 전에 거듭제곱을 하나를 합쳐줘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지수를 바꾸기 전에 얘네들이 안 예쁘니까 4제곱근 A 하나 그 다음에 얘는 4, 3 곱해서 12제곱근 A 얘는 4, 3, 2 곱하죠. 그래서 24제곱근 A 인제 지수로 바꿀게요. A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1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4분의 1제곱 얘네들을 다 곱하라는 것은 지수를 더하라는 지수 법칙. 지수를 통분하면 되겠죠. 쟤네들의 통분은 24로 통분하는 거. 4, 6은 24. 12에다 2 곱해야 되고 24에 1이니까 24분의 9. 요거 약분하시면 8분의 3. 요거 지수가 A의 8분의 3제곱까지 간다는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M은 8이고 N은 3이니까 더하면 11 나오겠죠. 21번은 같은 방식으로 좌변을 A의 몇 제곱 지수 형태로 바꾸고 우변도 A의 몇 제곱 이 지수 형태로 바꿔서 이 지수가 같다라고 풀면 돼요. 요거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21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 번이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번. 36번이, 아니, 33번이야. 33번. 네. 2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a제곱과 a 마이너스 2제곱.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a의 1제곱이 되고요. 이 a의 1제곱을 다시 제곱하면 a제곱이 돼요. 그 말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방에 갈 수 없고 제곱을 통해서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를 구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제곱을 통해서 얘네들을 얻어낼 거예요. 이렇게 안 가고 거쳐서 간다고. 이때 사용하는 곱셈 공식은 자 a 더하기 b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식에 2ab를 빼는 것 요거를 쭉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먼저 얘가 a, b, 얘는 a제곱, b의 제곱. 자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의 제곱. 자꾸 a, b라고 해서 헷갈리겠지만 이놈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완전 제곱식에서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 a, b 두 개를 곱한 게 필요한데 얘네들을 곱하면 지수를 더하기 때문에 1이 나와요. 그래서 곱이 아무짝에도 필요 없고 그냥 요놈 3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곱하고 이것도 제곱해서 a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얻어야 돼요. a도 제곱하고 a의 마이너스 1제곱도 제곱해서. 즉 완전 제곱식에서 이번에도 곱을 두 개를 뺄 텐데 a랑 a 마이너스 1제곱 곱하면 1이라고. 따라서 요거는 7의 제곱에서 2 빼면 되는 거니까 47. 답은 47이요. 그래서 한 방에 안 되면 두 방에 가는 거죠. 결국은 4제곱인데 4제곱을 안 배웠으니까 제곱해서 제곱하는 걸로. 사 41번이요. 예. 끝이 보이는구만. 11번. 12의 a제곱은 16. 3의 b제곱은 2의 a분의 4제곱 마이너스 b분의 1제곱. 자, 이 문제의 첫인상 a랑 b는 지수구나. 근데 a랑 b 지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분의 1 되었구나. a라는 지수와 b라는 지수의 역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끼리 빠져 있구나. 지수끼리 빠져 있으면 지수 법칙, 미치 같은 이 거듭 제곱수들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나눗셈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이 등식을 보고 이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a고 a분의 1을 만들려면 이 식에서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취한다고. 양변에 a분의 1제곱, 16의 a분의 1제곱. 이게 12가 되고 얘는 16의 a분의 1제곱인데요. 16이 2의 4제곱이에요. 우리 a분의 1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은 2의 a분의 4제곱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얘가 12가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변에 b분의 1제곱을 취하면 2의 b분의 1제곱. 2의 b분의 1제곱이 얼마냐면 3이라는 소리죠. 이거 3이니까. 따라서 이 뒷부분은 3이네요. 12 나누기 3이에요. 얼마냐면 4예요. 자, 얘가 얼마니 했으니까 4예요. 답은 4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a분의 4 마이너스 b분의 1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면 4가 2의 제곱이니까 얘는 지수만인데 지수만 답하게 될 거예요. 얘는 2예요. 근데 그냥 이놈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4가 되겠죠. 지수를 물어보는지 이놈을 전체를 물어보는지를 구별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풍산자 끝났습니까? 네. 예. 그러면 다시 개념 교재로 넘어왔어. 연습 문제 하셨어요? 저 12번이요. 많은 걸 다 했구만요. 훌륭합니다. 12번 연습 문제 12번 무엇이야? 아하, 이놈이네요. 방금 했던 거죠? 이놈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분자 따로, 분모 따로 만들어주시면 되죠. 자, 분자에 있는 애들은 2분의 1제곱이 2분의 3제곱이 됐어요. 지수가 3제곱입니다. 요거는 세제곱 빼가는 곱셈공식 변형으로 찾으시면 되겠고, 요거 지수가 1이 됐네. 2배 된 거니까 얘는 제곱에 관한 곱셈공식 변형으로 찾으면 되겠죠. 제곱이 더 쉽죠? 분모부터 찾겠습니다. 분모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놈과 이놈의 제곱의 합이에요. 즉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에서 곱을 뺄 건데 곱을 2개를 뺄 건데 곱이 항상 1이에요. 얘네들 지수 더하면 0이니까. 그래서 요 값이 2니까 2제곱 빼기 2 해서 2입니다. 분모가 2네요. 분모는 2이고 그 다음에 분자 가도록 할게요. 분자 x의 2분의 3제곱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2분의 1제곱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세제곱의 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보기 편하게 얘를 a 세제곱, b 세제곱, 내가 가진 거 a 더하기 b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세제곱에 대한 곱셈공식 변형이 요 완전 세제곱에서 3ab하고 a 더하기 b 한 번 더 이게 돼요. 요 곱셈공식을 이용을 할 거지. 근데 여기서 야는 2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곱은 1이라고요. 3의 곱은 1 그리고 요거 다시 2 그럼 8 빼기 6이니까 또 2네요. 분자 2 분모 2 2분의 2 답은 1이겠죠? 그래서 곱셈공식 요놈 완전 세제곱과 관련된 거 계속 쓰고 있으니까 몇 번 문제 풀면서 이제 외우시면 되겠어요.
13번이요. 어머머, 언니. 풍선살기를 다 했는데 여기 똑같은 거를 왜 남겨갖고 왔지요? A의 2x제곱, 짝수. 근데 얘네들 다 홀수. 어떻게 본다 그랬어? 짝수를 만들어줘. 어떻게? 분자분모에 A의 A. x제곱을 곱해서, 그치? 이렇게 곱해서. 자, 곱합니다. 요거를 요렇게 곱하면 지수를 더하잖아요. A의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또 지수를 더하잖아요. 마이너스 A의 0제곱인데 숫자 1. 그리고 얘네 둘 지수 더하면 A의 4x제곱. 얘네 둘 지수 더하면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제 전부 다 짝수로만 만들어졌고 문제는 A의 4x제곱이 누구고 마이너스 2x제곱이 누군지 알아내면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2x제곱은 역수 2분의 1이고요. A의 4x제곱은 A의 2x제곱의 지수를 2배 한 거니까 2를 제곱한 4가 됩니다. 자, 언저요. 4 빼기 2분의 1 하고 얘는 2 빼기 1. 분모 1이죠? 안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4 빼기 2분의 1 하면 2분의 7이 답이겠죠. 그래서 P 더하기 Q. P가 2고 Q가 7이니까 더해서 9. 십사 번이요. 부를 줄 알았어요. 자, x, y, z 지수에 있어요. 지수가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더하고 빼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이다 라고 나왔어요. 우리 아까 앞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었냐면 a분의 1 만들자. 그래서 요놈의 지수를 뒤집었어요. 쭉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b분의 1 만들자. 지수를 뒤집었어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지수가 빠졌니? 그럼 거듭제곱수끼리 나누기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했었죠. 그러면 얘는 x분의 1이라는 지수 만들고 y분의 2라는 지수 만들고 z분의 1이라는 지수 만들고 밑이 같게 만든 다음에 밑이 같은 거듭제곱수끼리 지수 더하면 곱하기, 지수 빼면 나누기 해서 그 거듭제곱수의 지수가 1인 거랑 같다. 이렇게 둘 건데 일단은 만들어요. 뭐를? 이거를 x분의 1, y분의 2, z분의 1을 만들겠습니다. 자, 요거 양변에 그냥 x분의 1제곱 취하면 바로 나오지. 80은 2의 x분의 1제곱, x분의 1이라는 지수 만들었어요. 이거 안 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취하면 10분의 1은 4의 y분의 1제곱이고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2의 y분의 2제곱이 바로 돼요. 나 y분의 2라는 지수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만들었죠. 게다가 얘랑 밑이 똑같아요. 얘도 냅둡니다. 그리고 이제 z분의 1을 만들게요. 요 놈을 z분의 1을 만들게요. a는 8에 z분의 1. z분의 1 만들었는데 밑이 달라. 우리가 밑이 같은 거듭제곱수끼리
더 곱하고 나누고 하는 지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일단 밑은 같아야 돼. 아, 밑을 다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밑을 같게 맞추면 되죠.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에 z분의 1제곱. 그럼 2에 z분의 3제곱이 돼요. z분의 3 필요 없고 z분의 1만 나왔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a가 2에 z분의 3제곱인데 3 필요 없다고. 지수 옆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만 곱할 수 없잖아. 양변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의 z분의 1제곱은 a의 3분의 1제곱이 된다. 자, 그럼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y분의 2제곱은 10분의 1이고 z분의 1제곱은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요 놈을 이용하기 위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이 2인 거듭제곱수예요. 따라서 밑이 2인 거듭제곱에 지수로 2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2제곱 빼기 z분의 1제곱 이렇게 쓰시면 얘가 2의 1제곱이랑 같다는 소리죠. 자, 얘들은 지수 역할을 했으니까 지금 지수 혼자서는 힘을 못 쓰잖아요. 밑이 2가 달려 있어야 돼서 여기다가 밑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얘가 1이랑 똑같으니까 얘도 밑을 붙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좌변에 있는 애들을 지수 법칙으로 뜯어줄 거예요. 자, 지수끼리 더해지는 건 이렇게 곱하기로, 지수끼리 빼지는 건 나누기로. 자, 좌변을 2의 x분의 1제곱, 여기는 곱하기, 2의 y분의 1제곱, 여기는 나누기, 2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꿔요. 그 우변은 그냥 2죠. 그리고 좌변을 내가 아는 숫자, 내가 알고자 하는 숫자로 바꿀게요. 자, 얘가 80이고요. 얘가 10분의 1이죠. 그리고 얘가 얼마냐면 A의 3분의 1제곱입니다. 요게 2래요. 자, 그럼 요 앞에 두 개만을 계산하면 8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이 2예요. 자, 산수. 초딩한테 물어보죠. 8 나누기 얼마가 2야? 4요. 따라서 A의 3분의 1제곱이 4예요. 나 A 찾아야 되잖아. A의 3분의 1제곱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양변을 세제곱하면 A 나올 거예요. 4의 세제곱, 64가 A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등식들을 변형해서 지수를 이러한 형태로 갖는 거듭제곱수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풀어놓고 바꿔치기 해서 계산하면 A가 나오는 문제예요. 정리됐으면 우리 넘어갈게요. 로그. 자, 지수는 그래도 지수 법칙 하면서 얼추 들어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수 법칙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지수만 조금 더 큰 수의 단위로 바뀐 거다. 라고 생각하면 좀 쉬운데 로그는 아예 생소해요. 아예 처음 나오는 거니까 되게 더 어려울 거예요. 지수 어려웠는데 더 어렵습니다. 경고를 하였습니다. 자, 일단 로그의 정의가 있어요. 로그는 뭐 이렇게 쓰는 게 로그예요. LOG 그냥 단순하게 로그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근데 이 로그는 뭐 때문에 정의가 되는 거냐면 지수식 밑과 지수를 달리고 있는 거듭제곱의 식을 바꿔서 로그의 식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의 x제곱이
n이다 라는 지수식을 쓰죠. 이 지수식을 로그식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누가 주인공이냐면 이 x가 주인공이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그림을 완전히 외워버릴 건데 로그는 이름하여 지수인 x가 주인공인 식이에요. 자, x라는 지수는 a를 x번 곱해서 n이 나오는 게 x인데 x가 이제 주인공이 되니까 뭔가 쓰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로그를 데리고 와요. 로그를 쓰시고 그 다음에 a가 x 위에 작게 쓰이면서 수모를 당했어요. 이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a 네가 밑으로 작게 들어가렴. 얘를 밑에다가 작게 넣습니다. n 너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냥 옆에 붙어라. 이렇게 써요. a를 작게 쓰셔야 돼요. 로그 a의 n 또는 얘가 이름이 그대로 밑이에요. 밑. 여기에서 a의 이름이 밑이었고 x가 지수였죠. 그러니까 이 지수 x가 주인공이 되면서 a는 밑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얘는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n의 로그라고 뭐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로그 a의 n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밑과 지수 이름을 붙였으면 얘는 누구냐? 얘는 지수 동생 진수라고 불러요. 진수. 밑과 진수. 로그에는 항상 밑과 진수라는 놈이 있고 요 지수식을 로그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초반에 잘 하셔야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로그가 성립하는 조건이 있어요. 로그가 성립하는 조건. 로그의 성립 조건. 우리가 요 밑을 쓸 때 우리가 항상 거듭제곱 형태를 이렇게 쓸 때요. 지수법칙 막 쓸 때요. 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더하기 y 뭐 이렇게 쓰면서 x, y를 실수라는 지수까지 확장을 시켰을 때에는 밑을 무조건 양수로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밑은 양수였으면 좋겠어. 근데 밑이 1이면 1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1이죠. 재미가 없어요. 따라서 A, 밑은 1 아닌 양수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A는 0보다 큰데 1은 아니야. 이렇게 쓸 거예요. 밑은 1 아닌 양수 요거를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양수를 예를 들어서 2를 제곱을 하든 또는 2를 마이너스 3제곱을 하든 전부 다 어떤 값이냐면 얘는 4고요. 얘는 8분의 1로 굉장히 작은 양수가 나타나죠. 양수의 거듭제곱들은 무조건 양수로만 나타나요. 그래서 양수의 거듭제곱이 양수로 나타나니까 진수에는 양수로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밑이 1 아닌 양수이다. 진수는 양수만 된다. 라는 로그의 성립 조건이 또 엄청나게 중요하게 아예 한 챕터, 유형 하나를 차지하면서 문제화가 되어요. 그래서 요 말을 외우세요. 밑은 1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밑은 1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로그에서 밑은 1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 문제 하나씩 보면서 요거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확인 문제 1번, 1번에 1번. 요 지수 형태를 로그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자,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자, 로그로 바꿀 때 주인공은 누구야? 3이야. 3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그 쓰시고 밑을 작게 쓰고 옆에다가 125라고 진수를 적어주는 거지. 그러면 로그 5에 125는 3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3분의 1 마이너스 4제곱은 81이다. 얘도 로그로 바꾸죠. 주인공, 마사는 로그 밑이 3분의 1이죠. 작게 쓰고 81을 옆에다가 크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의 0제곱은 1이다. 자, 요거 0이 주인공이죠. 로그 9의 1 이렇게요.
그 다음에 확인 문제 2번은 이제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바꾸는 거네요. 1번에 로그 2의 32는 5. 자, 얘를 지수로 바꿀 때는 밑은 밑이에요. 밑은 밑이니까 밑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지수가 주인공이랬지. 로그의 주인공. 지수가 5가 되고 나머지 하나 32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2의 5제곱은 32잖아.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의 27이 마이너스 3이다. 자, 얘를 지수로 바꾸면 밑은 3분의 1 그리고 지수가 마이너스 3 그리고 나머지 하나 27 이렇게 적으면 돼요. 세 번째 로그 7의 1은 0 야는 밑이 7 지수가 0 은 1 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지수를 로그로 바꿀 때 지수가 로그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밑은 밑으로 작게 들어가고 나머지가 진수로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작은 게 밑, 그다음에 로그 주인공이 진수,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32를 진수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확인 문제 3번. 확인 문제 3번이 요거 관련된 거죠. 로그의 성립 조건. 로그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 밑은 x-3 그리고 진수는 4 들어갔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진수는 양수 조건은 만족이 된 거죠. 그럼 밑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밑 조건. 밑은 양수인데 1은 아니야. 이거 자 x-1이라는 밑은 양수인데 3이죠. x-3이라는 밑은 양수인데 x-3은 1이 아니야. 요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요것이 x는 3보다 크다죠? 근데 뭐가 아니냐면 4가 아니에요. x는 3보다 큰데 4가 아니다. 이거를 조금 더 매끄럽게 쓰는 방식은 요거죠. x가 3보다 커. 근데 중간에 4를 하나 뻥 뚫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의 범위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진수에 x 들어가 있네요. 밑은 1아닌 양수 만족됐죠? 자, 진수는 양수여야 돼. 즉 x-2는 양수여야 되니까 x는 2보다 크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우리가 배웠어요. 로그를 처음으로 배우게 됐는데 로그의 정의, 지수식을 로그식으로 바꿨을 때 이제 이게 로그다. 지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로그예요. 그리고 로그의 성립 조건은 밑은 1아닌 양수, 지수는 양수다. 이 놈을 바로 문제 나오네요. 27쪽에 문제 보도록 하죠. 대표 유형 1번에 다음 로그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로그의 값을 우리가 뒤에 로그의 성질을 배우면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뭐 할 거냐면 지수를 이용할 거예요. 지수식을 이용해서 이 로그의 값을 찾을 겁니다. 얘가 얼마게?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를 뭐 A 이렇게 두세요. 그리고 이 A를 찾기 위해서 얘를 지수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지수식 및 2분의 1. 지수가 로그의 주인공 A. 그 다음에 그게 얼마야? 진수 8. 이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몇 제곱이 8이냐? 얘는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런데 2분의 1과 2가 서로 역수관계지. 따라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쓰면 2의 세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1제곱이 2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니까. 따라서 2분의 1의 a제곱이 2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면 a는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8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로그의 값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로그의 성질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지수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9의 27은 얼마냐? 얘는 이제 b 가볼까요? b. 얘도 지수식으로 바꿔볼게요. 밑이 9예요. 지수가 b고요. 진수 27 이렇게 써요. 9의 b제곱은 27. 9하고 27하고
9의 거듭제곱으로 27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9하고 27은 전부 다 3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밑을 3으로 나타내세요. 요놈이 3제곱의 b제곱이고 얘는 3의 세제곱이지. 따라서 3의 2b제곱이 3의 세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그냥 밑을 3으로만 맞춰놨으니까 당연히 2b가 3이어야 되겠죠. 2b는 3, b는 2분의 3이다. 그 말은 로그 9의 27이 2분의 3이구나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게 훨씬 쉽게 풀리기는 해요. 근데 모르니까 지수식으로 바꿔서 푸는 것을 이제 3개를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확인하면 1번에 8, 3분의 7, 2, 32, 2번에 5, 3번에 4, 3번이요. 3번 7의 64, x는 로그 7의 64. 네. 일단은 7의 3분의 x 제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지수로 바꿔보세요. 밑이 7, 지수 x는 진수. 자, 7의 3분의 x제곱 필요해요. 얘하고의 차이는 뭐냐? 지수의 3분의 1 곱했네? 그럼 양변에 지수의 3분의 1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64가 4의 세제곱이에요. 4의 세제곱이 3분의 1 제곱이니까 그냥 4. 이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성립 조건. 1번, 밑과 진수가 있죠. 밑은 1 아닌 양수. 2번, 진수는 양수. 이대로 해보시면, 자, 첫 번째, 로그 x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자, 얘는 밑도 x 데리고 있고 진수도 x 데리고 있고 두 가지 조건을 다 써야 되겠죠. 첫 번째, 밑 x는 1 아니고 양수야. 이렇게만 일단 적을게요. 두 번째, 진수는 양수야. 얘는 됐는데 얘가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2차 부등식을 풀어요.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나오죠. 자, 이제 1번과 2번의 공통 범위를 낼 거예요. 공통 범위. 1번은 뭐냐? 0보다 큰데 여기서 1이 빠져 있는 거. 1번이 이거고요. 2번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2가 왜 여기 있니? 크다. 그럼 1, 2번의 공통 범위는 여기지. 따라서 x의 범위는 2보다 크면 돼. 요게 2번 로그가 성립할 조건이 되시고요. 두 번째 로그도 밑과 진수에 둘 다 x를 품고 있으니까 밑과 진수 조건 두 번 들어가야지. 자, 밑부터. 밑은 1 안 되고 양수여야 돼. 2번 진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양수여야 돼. 자, 이번에는 1번도 살짝 건드려 보면 요거 마이너스 2 이항시키면 x는 3이면 안 된다는 소리죠. 2보다 크고요. 자, 요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2차 부등식 풀 때 최고차항을 양수 만들어 놓고 푸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했어요. 부등호 뒤집히겠죠. 그리고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0하고 4 사이 나옵니다. 자, 1, 2번의 공통범위 갈게요. 자, 1번 2보다 커야 돼. 근데 3은 빠질게. 그 다음에 2번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공통범위예요. 근데 3이 빠지죠.
그럼 3이 빠지면 답을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두 쪽으로 갈라서 쓰셔야 돼요. 중간에 하나가 뻥 뚫어져 버리면. 그냥 밑과 진수 조건 동시에 들어가서 그놈의 공통 범위를 내면 됩니다. 쭉 풀어볼게요. 자, 이제 로그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로그의 성질 처음에 29쪽에 보면 이제 4개가 나와 있는데 이 4개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지수법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했는 건데 지수법칙에서 유도되는 거 좀 보죠. 자, 첫 번째 지수법칙에서 뭐가 있었냐면 밑이 같은 거듭제곱수끼리 곱하면 지수를 더할란다. 그 다음에 밑이 같은 거듭제곱수끼리 나누면 지수를 뺄란다.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놈은 세 번째 거는 보기가 좀 거시기 한데 일단 요런 거 일단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 요 2개를 가지고 한번 로그로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쉬운 거. 첫 번째는 매우 쉬운 건데요. 1번에 있는 성질은 매우 쉬운 건데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의 1제곱은 자기 자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얘를 지수식이니까 로그식으로 바꿔볼게요. 얘는요. 지수가 0이기 때문에 0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0은 로그 및 a의 진수 1. 따라서 로그 a의 1은 0이다. 모든 및 a에 대하여 a는 당연히 밑이 돼야 되니까 1 아닌 양수겠죠. a는 1 아닌 양수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줄 건데 모든 a에 대해서 로그 a의 1은 0이다. 그 말은 뭐냐?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무조건 0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놈을 로그식으로 바꿔보면 주인공이 1이죠. 1은 로그 a의 진수 도 a. 자,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나와 모든 수의 1제곱은 자기 자신이다를 이용을 해서 진수가 1이면 0인 거예요. a의 0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인 겁니다. 왜? a의 1제곱이 a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쉬우니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식을 보시면 두 번째 식을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곱하기 지수법칙. 자,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a의 m제곱을 라지 m 이렇게 두고요. a의 n제곱을 라지 n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곱하기 지수법칙이 뭐였냐? 이거와 이거를 곱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삔또가 나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개를 뒀더니 이런 지수법칙이 성립하는데 자 a의 m제곱을 우리가 라지 m a의 n제곱을 라지 n 이렇게 두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를 지금 지수식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자, 요 세 개를 다 로그로 한번 바꿔볼게요. 첫 번째, 1번 얘는 뭐가 되냐면 지수가 m이에요. 스몰 m은 로그 a의 라지 m. 그 다음에 2번 식은요. 지수가 스몰 n이에요. 스몰 n은 로그 a의 라지 n.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요 3번이라고 치면 3번에는 지수가 m 더하기 n이지 m 더하기 n은 로그 a의 mn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빨간 글씨로 써진 애들을 짬뽕을 시키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로그 A의 mn은 m 더하기 n이에요. 근데 m이 이거고 n이 이거니까 얘네들을 더한 게 된다. 이게 되겠죠. 이게 지수법칙, 중요한 지수법칙이란다. 로그의 성질, 겁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진수끼리 곱하기가 각각의 로그를 취한 것에 더하기로 바뀌어요. 진수끼리 더하기, 곱하기가 로그의 합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수법칙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네들 곱한 게 지수를 더했죠? 근데 이번에는 로그를 더할 거예요. 로그를 더한 것이 진수의 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디가 곱하기고 어디가 더하기인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로그가 지수가 주인공이다라는 거에 착안을 하시면 지수가 주인공이고 지수가 주인공이에요. 지수끼리 더하는 건 거듭제곱수의 곱하기였잖아요. 그래서 로그끼리 더하는 건 진수끼리 곱하기가 돼. 반대로 진수의 곱을 로그끼리의 합으로 뜯어주는 거야. 요거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수법칙 이거 말고 나누기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n제곱 요겁니다. 얘는 m 나누기 n이지. 그러니까 m 나누기 n 이게 돼요. 자, 이번에는 얘를 3번이라고 치고 똑같이 1번, 2번 그리고 3번을 요거를 로그로 한번 바꿔볼게요. m-n은 로그 a의 진수가 n분의 m 이렇게 되거든요. 또 1, 2, 3번을 짬뽕을 시켜보면 로그 a의 n분의 m2 m 빼기 n인데 m이 이놈 n이 이놈이에요.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 이렇게 되죠. 자, 요게 로그의 성질 세 번째 겁니다. 무엇이냐? 진수끼리 나누기가 되어 있으면 각각의 로그를 취할 건데 분자에다 취한 로그 빼기 분모에 취한 로그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얘도 나누기가 로그끼리 차로 갑니다. 진수의 나누기가 로그의 차가 된다. 자, 이때도 우리가 지수법칙 이거를 이용하는 거였는데 지수가 빠지는 거예요. 아, 로그끼리 빠졌네? 지수가 빠졌네? 그럼 뭐였더라? 거듭제곱수 나누는 거였죠. 그래서 진수의 나누기로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진수 나누기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로그의 성질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본 거죠. 일단 첫 번째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a 0제곱이 1인 거, a 1제곱이 1인 거 이용해서 로그 a의 1은 0. 모든 밑진수가 1인 로그는 0이고요. 밑과 진수가 같기만 하면 다 로그의 값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진수의 곱하기로 연결된 로그를 각각의 로그의 합으로 뜯어내는 거, 진수의 나누기로 나타내진 로그를 각각의 로그의 차로 나타내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봤고요. 하나를 더 보자면 하나가 마지막이 a의 m제곱의 k제곱. 우리가 저거 지수법칙 요놈을 이용할 겁니다. m제곱에 다시 k제곱을 취하면 a의 mk제곱이 된다. 이거를 이용을 할게요. 자, 얘도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a m제곱을 라지 m이라고 두고 그러면 얘가 m의 k제곱은 a의 mk제곱 이게 되죠. 자꾸 그래. 자, 그리고 나서 얘도 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로그로 바꾸면 얘를 주인공으로 mk는 로그 a의 m의 k제곱. 자, 얘네들을 짬뽕을 시킬 건데 여기에 있는 m을 이걸로 바꿔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로그 a의 m의 k제곱은 로그 a의 m이라는 m 요 값에다가
K를 곱한 것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얘는 특징이 뭐시기냐? 이번에는 진수의 지수가 달려 있어요. 그 지수는 로그 앞으로 내려서 K배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로그 A의 M, 이게 한 덩어리고 그놈의 K배,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내릴 수 있다. 이거는 요 거듭제곱 형태의 지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거는 요렇게. 그래서 지수가 나오면 무조건 로그 바깥으로 내리고 시작하시면 돼요. 로그는 좀 간단해지면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 로그 밑과 진수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수예요. 항상 얘네들 따로따로 로그 A 따로 M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로그 A의 M 이게 한 덩어리의 숫자입니다. 주의해서 잘 보시고요. 자,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확인 문제. 다음에 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제 우리가 지수로 바꾸지 않아도 요 로그가 있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로그의 성질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로그를 간단히 할 건데 로그 잘 보시면은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기가 되어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쭉 본 게 전부 다 밑이 A인 거잖아요. 그러면 로그끼리 더하기 요겁니다. 로그끼리 더하기가 나와 있으면 우리 로그는 한 번만 쓰고 진수끼리 곱해주면 된다고 배운 거예요. 오케이? 진수끼리 곱하면 된대. 곱하면 로그 4에 16 이게 되죠. 자, 16이라는 게 4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수에 지수 달려있네? 그러면 이 2를 앞으로 내린다고. 2 하고 로그 4에 4 할 건데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라고.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답이 2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절대로 지수로 바꾸지 않고 로그의 성질만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로그끼리 더하기가 있으면 같은 로그,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기가 있으면 로그는 한 번만 쓰고 진수를 곱하자. 진수를 곱했더니 4의 거듭제곱이네. 그럼 결국은 뭐가 남는 거예요? 이 지수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밑하고 진수가 같으면 1로 없어지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2의 루트 6 빼기 2분의 1 로그 2의 3. 얘는 우리가 요 지수 로그 법칙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일단은 귀찮은 거. 우리가 이거 보세요. 로그 A 더하기 로그 A. 로그 A 빼기 로그 A. 로그 2 빼기 로그 2만 있어야 되는데 2분의 1이 거슬려야 돼요. 자, 요거를 고스란히 하나로 합치지 못합니다. 왜? 로그 2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단순하게 더하기나 빼기만 있어야 돼. 요 2분의 1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요 2분의 1을 어떻게 하냐? 요 2분의 1 위로 올려주세요. 진수의 지수를 올려주세요. 자, 로그 2에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요 진수의 지수 내릴 수 있고 내려 있는 거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로그 2의 루트 6 빼기 요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루트 3이잖아요.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로그 2 빼기 로그 2예요. 자, 로그 2 빼기 로그 2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로그 2는 한 번만 쓰고 진수끼리 나누기. 고스란히 루트 6을 루트 3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이 얼마야? 로그 2의 루트 2예요. 루트 1을 다시 지수로 바꿔볼까요? 로그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가 2분의 1제곱이에요. 2분의 1이라는 지수 앞으로 내려가면 로그 2에 2만 남는다고요? 그 말은 얘가 1이니까 답이 2분의 1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겁나게 길게 썼지만 이제 몇 가지 줄은 생략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2분의 1 이게 보이면 2분의 1의 3의 거듭제곱으로 올리면서
이게 되고 얘네들을 빼는 것은 로그에서 진수의 나누기로 붙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결국은 지수만 남는다고 밑과 진수의 2가 사라질 거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면 바로 2분의 1이다 라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죠. 이거를 설명을 하고자 좀 길게 썼지만 굳이 길게 쓰지 않아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밑변환 공식이라는 것이 나오네요. 밑변환 공식. 로그의 성질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성질이 있다고. 첫 번째,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무조건 0이고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 값은 1이고요. 두 번째, 진수에 이렇게 곱하기가 들어가면 로그끼리의 합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진수에 나누기가 들어가면 로그끼리의 차로 바뀝니다. 그리고 진수에 지수가 붙어 있으면 그 지수를 로그 밑으로 내려서 계산하겠다. 이제 곱하기 이렇게 하겠다가 로그의 성질. 자, 여기다가 고상한 놈을 하나 더 추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름하여 밑변환 공식이라고 해요. 로그에 요 밑 있죠? 우리가 A라고 썼던 거. 우리가 밑이 같은 로그들로만 계산을 주지는 않거든. 밑이 다른 애들이 있을 때 걔네들을 밑을 변환을 시켜서 밑을 같게 맞출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밑변환 공식이 돼요. 자, 결론은 간단한데 일단 설명 한번 보시고 설명은 그런 것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를 이용해서 계속 로그의 성질을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A의 m제곱이 B가 되고 A가 C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지수를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짬뽕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 B가 A의 m제곱인데 A가 C의 n제곱이기 때문에 B는 C의 mn제곱, B는 C의 mn제곱 이렇게 짬뽕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로그로 좀 몇 개 바꿔볼게요. 얘를 로그로 바꾸면 m은 로그 A의 B, 얘를 로그를 바꾸면 지수가 n이죠. n이 주인공이고 C의 A 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B는 C의 mn제곱을 로그로 바꾸면 지수가 mn이죠. mn은 로그 C의 B 이렇게 되죠. 오예, 얘네 셋을 섞을 건데 m 있고 n 있고 mn 있어요. 그럼 요거죠. 로그 A의 B라는 m과 로그 C의 A라는 n을 곱하면 로그 C의 B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로 양변을 나눌 겁니다. 자, 얘를 로그 A의 B는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로그 C의 B를 로그 C의 A로 나눈 것, 이게 밑변환 공식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만 외워도 돼요. 자, 밑이 A고 진수가 B인 로그인데 나는 밑이 A인 것에서 밑이 C인 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로그라는 게 지수잖아요. 지수라는 게 금방금방 획획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밑이 C인 로그로 바뀔 건데 밑이 C인 로그가 분자분모에 하나씩 생겨요. 자, 요 밑이 분모로 가고요. 밑에 있으니까. 진수가 크니까 위로 갑니다. 각각 밑과 진수를 진수로 삼는 밑이 C인 로그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 식에서 B와 C를 같은 놈이라고 치면 뭔 소리가 나오냐면
자, C를 B로 바꾼다는 소리예요. 로그 A의 B는 자, 여기서 로그 B의 A 그리고 분자가 로그 B의 B가 되죠. 로그 B의 B 아까 1이라고 했죠. 우리 요것도 밑변환 공식에서 나온 걸로 알아두시면 돼요. 뭔 소리냐?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 분의 1이 같다는 거는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즉 얘네 둘 곱하면 1이다 랑 똑같겠죠.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 곱하면 1이다. 즉 밑과 진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로그끼리 분수가 나오면 계산도 어렵고 해서 쉽지는 않은데 일단 요걸 또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확인 문제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로그 6의 49, 로그 6의 7.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는요. 로그 6의 7 이게 한 덩어리예요. 로그 6의 49 이게 하나예요. 7과 49만 따로따로 약분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로그는 밑과 진수까지 써야 숫자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요게 하나고 요게 하나예요. 그러면 얘네들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자분모에 밑이 같은 로그가 취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가는 거지. 밑이 6인 로그를 그냥 요 밑에 있는 놈을 밑으로 위에 있는 놈을 진수로 하는 로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밑이 6인 로그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얘가 밑이 되고 얘가 진수가 되는 새로운 로그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7의 49. 밑변환 공식에서 7, 49 밑 위로 가고 그다음에 6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근데 로그 7의 49가요. 로그 7에 7, 7은 49, 7제곱이에요. 이거 얼마라고? 2라고. 왜? 2 내려가고 로그 7의 7은 1이니까. 그래서 2라고요. 이거는 2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9의 243을 보도록 할게요. 로그 9의 243. 243이 9의 거듭제곱이 아니야. 근데 9랑 243 둘 다 3의 거듭제곱은 돼요. 3의 거듭제곱은 되니까 이거를 얘네 둘이 서로 거듭제곱의 관계는 없고 그냥 3을 밑으로 하는 애들로 맞출 수 있다라는 게 나오면 밑이 3인 로그로 밑변환 공식을 쓰시면 돼요. 만들어 볼게요. 자, 밑이 3인 걸 만들 거야. 분자 분모에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밑이 분모로 가고요. 여기 있는 진수가 분자로 이렇게 간다고. 자, 그래 놓고 이제 각각 분자 분모에 있는 값만 계산을 하면 돼요. 분자에 분모가 좀 더 쉽네요. 분모 3의 제곱이죠. 9는 3의 제곱이에요. 2, 4, 3은요? 3의 5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요? 2 내려가고 1하고요. 5 내려가고 5라고요. 로그 3의 3들은 다 1이니까 따라서 2분의 5가 답이네요. 밑과 진수의 거듭제곱 관계가 없었는데 얘네들을 밑이 같은 애로 바꿀 수 있다. 손 치면 그 밑을 밑으로 하는 로그로 밑변환 공식을 써서 각각의 로그들을 우리가 숫자로 풀어내서 짠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로그에 여러 가지 성질 나와 있는데 1번은요. 지금 요거 있죠. 얘네들 서로 역수라는 거. 양변에 이거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를 곱했을 때 1 나오겠죠. 이과 진수를 차리로 바꾸면 1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매우 좋은 소리죠. 이거 계산할 때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진수에 지수 달려있는 거 밖으로 내려봤어요. 그럼 요 밑에 지수가 달려있으면 어떻게 내려주면 좋으냐를 설명을 하는 게 2번인데 이거 그냥 결론만 보겠습니다. 2번 성질에서 로그인데 밑에 지수가 달려있고
진수에도 지수가 달려있어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지수들을 바깥으로 내려줄 거예요. 근데 아까 진수의 지수는 이렇게 n 하면서 앞으로 내려가는 걸 봤지만 밑에 달려있는 지수는요. 항상 분모로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n분의 n이 앞으로 나가고 뒤에 로그 a의 b 그냥 심플하게 지수들을 다 n분의 n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뭐죠? x a가 로그 a의 b 지수의 로그가 달려있을 때예요. 지수의 로그가 달려있을 때 요거 귀찮은데 지수의 로그가 달려있으면 여기 있는 커다란 밑이랑 지수에 달려있는 진수랑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 큰 밑이랑 진수랑 자리를 바꾼다.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써볼게요. b 로그 a의 a가 되겠죠. 근데 로그 a의 a가 1이니까 그냥 b네요. 마찬가지로 a의 로그 c의 b 이렇게 있으면 a랑 b랑 자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b의 로그 c의 a제곱 요거는 1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두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자리가 바뀌어진다. 근데 자리가 바뀌어지는데 여기가 로그 a의 a가 되면 지수가 1인 걸로 간단히 되더라. 라는 게 마지막 성질이었습니다. 요거 관련된 문제를 좀 보시면요. 확인 문제. 문제 1번. 로그 6의 8 곱하기 로그 2의 6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은 얘는 뭘 쓰는 거냐면 요거 쓰는 거예요. 밑과 진수가 자리를 바꾼 거 2개 곱하면 1이다 라는 거를 볼 건데 왜냐면 아까 역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밑이 2고 진수가 6인데 얘는 밑이 6이고 진수가 2가 아니에요. 그러면 2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8이 2의 세제곱입니다. 뒤에 거는 안 건드릴 거예요. 앞에 것만 보면 요 3이라는 게 밑으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3 곱하기 로그 6의 2 곱하기 로그 2의 6이에요. 자, 밑인 6과 진수 2 자리를 바꾸면 서로서로 역수 관계가 돼서 얘네들 곱하면 1입니다. 따라서 3에다가 1 곱하니까 얘는 그냥 3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밑과 진수가 같은 게 나온다. 요 밑이 요 진수에 가 있어? 요 밑이 요 진수에 가 있게 만들면 1이 나온다는 거고요. 2번 로그 8에 256 우리가 아까 로그 9에 543 243 걔를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이제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8과 256을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자. 8은요 2의 세제곱 256은 2의 8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밑과 진수에 달려있는 지수들을 각각 3분의 8하고 밑으로 내릴 수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로그 2의 2 이거 나갔으니까 로그 2의 2 이게 남아요. 근데 이거 1이잖아. 그럼 답은 그냥 3분의 8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4 로그 2의 3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요거하고 요거를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요. 밑에 있는 큰 밑이랑 지수의 로그의 진수 얘네들 자리를 바꾸면 3의 로그 2의 4 되고요. 로그 2의 4가 2의 제곱이잖아. 이거 얼마라? 2라. 따라서 3제곱 즉 9가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성질 이용해서 문제를 봤어요. 좀 더 심도 있는 문제 풀어보면 빠르지 않죠? 31쪽 로그의 계산 우리가 겁나 긴 로그의 계산도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자, 지금 아무리 기나긴 로그더라도 로그 3 더하기 앞에 아무것도 없고 로그 3 더하기 로그 3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 로그끼리의 합을 진수끼리의 곱으로 간단히 하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을 로그 A 한 번만 쓰고 mn 이렇게 곱해서 묶어버리겠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진수들을 싸그리 몽땅 몽땅 다 곱해버리면 된다는 소리예요. 로그 3 한 번만 쓰고 54 루트 3 2분의 3 다 곱해라. 그럼 얘가 로그 3의 81 루트 3이게 돼요. 자, 81 루트 3이요. 3의 거듭제곱으로 겁나 잘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81 루트 3 볼게요. 일단 81이 3의 4제곱이고요. 루트 3이 3의 2분의 1제곱이에요. 얘네들 곱해졌기 때문에 지수를 더하겠죠. 4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3의 2분의 9제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로그 3의 2분의 9제곱이야. 그럼 뭐라고? 2분의 9가 앞으로 내려갈 거고 로그 3의 3이 남는데 그거 어차피 1이니까 답이 2분의 9라고. 이렇게.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빼기도 나와요. 로그 10의 루트 5 빼기 로그 2의 2 루트 2 더하기 2 로그 10의 2. 자, 빼기가 나오면 빼기 나오면 앞에 있는 진수를 뒤에 걸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m 나누기 n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거슬리는 건 요거 2부터 거슬려야지. 2를 없애줄 거예요. 어떻게 없애죠? 진수에 지수로 올려서 없애는 거예요. 항상 네 맘대로 막 없애진 못하죠. 2의 제곱 이렇게 올려줘요. 그럼 이게 앞으로 내려가면서 2 로그 10의 2 이렇게 똑같이 되겠죠. 그래 놓고는 이제 로그 10의 빼기 로그 2 로그 10이죠. 로그 10 10에 더하기 로그 10 로그 앞에 개수들은 다 1이어야 얘네들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로그 10은 이제 한 번만 쓰고 순서대로 갑니다. 여기 빼기네. 그럼 이거 나누기 이거예요. 루트 5 나누기 2 루트 2 해놓고 거기다가 이거를 곱하는 겁니다. 요렇게. 요거를 계산하시면 로그 10에 루트 10 나와요. 루트 10이 10의 2분의 1제곱이죠? 2분의 1 앞으로 내려가고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로그 겁나게 길어도 우리가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여기 로그 2 앞에 있는 요 개수를 지수로 올려줘서 그냥 로그 더하기 빼기로만 만들어주고 더하기면 진수를 곱하시고 나누기면 진수를 나눌 건데 앞에서부터 순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나누기 이거 그 다음에 옆에다가 곱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수들 하나만 써가지고 간단하게 하시면 상수까지도 뽑을 수 있다입니다. 31쪽에 유제 1, 2번을 하시지요.
1번에 1번. 3분의 2 로그 3의 6 2 로그 3의 세제곱근 2 더하기 2분의 1의 다시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을 먼저 위로 올려줘야지. 얘네들 위로 올리자. 우리 위로 진수의 지수로 6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세제곱근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27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건데 특히나 얘네들은 지수 형태인데 얘만 거듭제곱근 형태니까 얘를 지수로 바꿔볼게요. 2의 3분의 1제곱의 제곱 따라서 2의 3분의 2제곱이 됩니다. 자, 로그 3의 6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2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로그 3의 27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로그 3을 한 번만 쓰겠습니다. 자, 얘네들 빠졌죠? 그러면 6의 3분의 2제곱을 2의 3분의 2제곱으로 나누고 더하기죠? 옆에다가 27의 2분의 1제곱을 곱한 거예요.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진수들을 간단히 해야 되는데 이 진수들을 가만 보시면 밑이 2와 3인 놈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자, 여기다 2의 3분의 2제곱은 분모에 있고 6이요. 2 곱하기 3이거든요. 자, 요거를 볼게요. 6이 2 곱하기 3인데 6의 3분의 2제곱은 2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이니까 결국은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 이런 식으로 각각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27의 2분의 1제곱은 뭐냐 27이요 3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위에 2분의 1제곱 취하면 3의 2분의 3제곱이 돼요. 3의 2분의 3제곱. 그럼 이제 여기서 이놈은 없어지겠죠. 2의 3분의 1제곱. 얘네들은 지수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3에 3분의 2하고 2분의 3을 더하면 6분의 9, 4, 13. 6분의 13. 따라서 요놈을 이 짝을 내리고 6분의 13 로그 3의 3이니까 2번도요. 큰 2번? 네. 큰 2번. 큰 2번 봅시다. 그 5의 x, 그 5의 3y, 그 5의 5z, 1. 자, 이거 먼저 간단히 하고 125의 x, y, z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놈을 간단히 하자. 똑같이 로그 5, 로그 5, 로그 5 더해졌으니까 로그 5는 한 번만 적고 진수들 다 곱할게요. x랑 3y랑 5z를 곱했어. 그랬더니 1 나왔대. 자, 그러면 다시 로그 5에 15xyz가 1 나왔대. 로그가 1 나왔어? 그러면 요 진수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밑과 똑같은 5여야 돼요. 아니면 여기에서 얘를 다시 지수 형태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밑은 5, 지수는 요거 1, 은 15xyz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xyz는 얼마냐면 15로 나누면 3분의 1이 나와요. 이거를 들고 있고 오른쪽으로 갈게요.
요 놈을 구하래. 요 놈. x제곱에 y제곱에 z제곱이면 결국은 125에 xyz제곱. 근데 xyz 다 곱한 게 얼마래? 3분의 1이래. 근데 125가요? 5의 세제곱이다요? 5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그냥 5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를 하나로 합쳤을 때 xyz 곱한 게 나오더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에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32쪽을 더 나가기가 애매하긴 한데 유형 2번 하나만 유형 2번만 볼게요. 유형 2번 로그 2번 하기 전에 그냥 요거 보겠습니다. 밑변환 공식 하면서 우리가 A의 B는 로그 C로 밑변환을 하면 A, B 이런 식으로 A와 B를 각각 진수로 하는 로그의 분수로 나타낸다 했어요. 요거를 응용해서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 이것도 되고 로그 A의 B와 얘를 양변에 곱해서 로그 B의 A의 곱은 1이다 했었어요. 요것이 1이다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유형 2번을 풀기 전에 뭘 풀 거냐면 예를 들어 요거를 계산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B의 C, 로그 C의 A. 밑이 다 달라.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예요. 요거 얼마게? 라고 물어봤어요. 그거를 물어봤는데 얘를 우리가 일단은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 답은 답 먼저 얘기해보면 1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요거 계산할 때요. 밑이 진수에 한 번 더 나오네. 요 밑이 요 진수에 한 번 더 나오네. 그럼 손잡고 사라져서 그냥 1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밑이 진수에 나오네. 밑이 진수에 나오고 밑이 진수에 나오네. 한 번씩 나왔으면 다 손잡고 사라져서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이도록 해봅시다. 얘를 밑이 A인 로그로 통일을 시킬게요. 통일.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이미 밑이 A니까 내비두면 되고요.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밑을 A로 바꿀 거예요. 얘부터 밑을 A로 바꾸겠습니다. 분수 나오겠죠? 밑이 A인 로그분의 밑이 A인 로그인데 B가 분모에 들어가고 C가 분자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곱하기 요 세 번째 로그를 밑이 A인 거 바꾸자면 밑이 A인 로그인데 C가 분모, A가 분자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없어지는 게 보이죠? 로그 A의 B가 분모에 있다가 분자에 있으면 약분이 됩니다. 로그 A의 C가 분모에 있다가 분자에 있으면 약분이 돼요. 그리고 로그 A의 A만 남는데 로그 A의 A 얼마요? 1이요. 그래서 1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로그 계산 아무리 길게 나오더라도 요거 보시면 됩니다. 밑이 진수에 한번 저기 어디 곱해지는 거예요. 곱해지는 로그에 밑이 진수에 한번 나왔어. 밑이 진수에 한번 나왔어. 다 손잡고 1로 없어지고요. 요거 밑, 진수, 밑, 진수, 밑, 진수 한 번씩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다 곱했을 때 1 나옵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제일 까다로운 게 로그 길이의 곱하기예요. 우리가 로그 길이 더하기는 배웠고 로그 길이의 빼기도 간단히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로그 길이의 곱하기는 안 배웠습니다. 로그의 성질 잘 보셔야 돼요. 로그 더하기 간단히 할 수 있다예요. 로그 빼기 간단히 할 수 있다예요. 근데 로그 길이 곱하거나 나누기 할 때는 쉽지 않아요. 근데 곱하기 할 때 이렇게 밑과 진수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애들이 있으면 다 손잡고 1만 남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의 곱을 그나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요거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다음 시간에 계속 볼 거예요. 자, 일단은 로그의 개념을 처음 배웠으니까 풍산자에 72번까지 16쪽부터 18쪽에 72번까지 풀 수 있거든요. 쭉 해서 풀어가지고 오셔요. 오케이? 됐죠? 네. 네, 72번까지 풀어갖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문제 계속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그 목요일 날도 6시에 만나요. 네. 음, 안녕히 계세요. 네.